농심이 1년 만에 라면 가격을 올립니다.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국내 사업이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유인데 이게 회사가 공급 사슬 관리에 실패한 것을 소비자에 전가한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사실 적자까지는 좀 생각을 못한 부분이긴 한데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요? 네, 농심은 라면 값을 평균 11.3%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식품 회사들은 원재료를 3에서 6개월치를 미리 보유하는데 올해 상반기 라면의 주 재료인 소맥과 팜유 가격은 각각 41%, 40%가량 올랐습니다. 그만큼 원가 부담이 높아졌다는 의미죠. 예. 또 올해 초만 하더라도 1달러에 1,100원대 후반이었던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대까지 올라 달러로 결제하는 밀이나 팜유를 그만큼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농심은 올해 2분기에 국내 사업에서 2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원가 부담이 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이 다른 라면 회사들도 똑같이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특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국민 간식이라는 라면의 특수성, 또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라면 너마저 가격을 올려야 하느냐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번에 밀가루 막 수입이 안 된다 어쩐다 그래갖고 막 왕창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올린대? 어머 말도 안 돼. 나 그래서 잔뜩 사놨는데 또 올린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걸 혹시 좀 당연히 부담이 느껴지죠. 라면은 주식은 아니지만 채간식이니까 안 올리면 좋겠는데 지금 물가로 봐서는 뭐 또 올릴 것 같아요. 농심이 올리면 다른 데도 다 올리잖아요. 특히 농심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국내 사업에서 적자를 30억 원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해외 사업까지 포함하면 43억 원 오히려 흑자를 냈습니다. 이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두고 적자를 일부러 강조한 것 아니냐라는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연말로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 라면 값을 따라 내리겠느냐라는 불신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라면 가격을 내린다라는 발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농심이 근데 이제 또 살펴보면 농심이 가격을 내린 적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12년 전인 2010년에 한 차례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2008년에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올렸던 것을 2년 만에 730원으로 20원 내렸습니다. 예. 올릴 때는 100원씩 큰 폭으로 올리고 내릴 땐 20원 찔끔 내린 거니까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농심은 1년 뒤에 바로 가격을 다시 올렸습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엔 2014년보다 밀가루 가격이 20%나 떨어졌음에도 가격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이듬해인 2016년에 판관비와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다시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혁신 노력 없이 이 원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긴 뭐 라면 3사 중에서는 농심만 지금 가격을 올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뭐 인상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경영 지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가 라면 3사라고 하면은 흔히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을 말하잖아요. 예. 원재료 가격, 환율 등 악재는 모두 같은 처지였을 텐데 같은 기간의 경쟁사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뚜기는 영업이익이 32% 올랐고요. 삼양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심은 라면 매출 비중이 전체의 80%로 매출의 집중도가 크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라면 매출 비중이 30%이긴 하지만 삼양은 95%로 더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고요. 예. 또 구매 혁신 노력에 의문이 생기는 또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매출 원가율이라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전체 매출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원자재 난 상황에서 이 공급망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니다. 좀 보면요. 이 경쟁사인 삼양과 오뚜기는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내린 반면에 이 농심은 1.6%포인트 오히려 올랐습니다. 원재료난 등으로 매출 원가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유독 농심만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상승 등 대외적인 탓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업계에서는 농심의 구매 실장이 20대 오너 3세 신상열 상무라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임원 나이가 20대라 좀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무는요, 2019년에 농심에 입사해서 지난해 말 3년 만에 구매실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입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원자재난 속에서 모든 기업의 구매 부서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업계를 취재해보면 백전 노장도 버티기 힘든 이 구매 전쟁을 벌이고 업계를 취재해보면 백전 노장도 버티기 힘든 구매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심은 20대 오너 3세가 구매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이 즉각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경영 혁신과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제품 개발 노력 등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업이라는 건 혁신을 통해서 비용도 낮추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공급하고 뭐 이런 게 잘 나가는 기업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매출 원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구매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는데 소비자의 선택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네, 농심의 이번 가격 인상, 일단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는 한 번 더 되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